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서 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이게 안 좋은 걸 예측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안 좋게 지나간다. 기분이 좋진 않아요. 예, 기분 좋지 않고 그나마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긍정적인 게 맞아간다 그러면 되게 좀 환희가 또 떠오르는데, 예, 근데 이 환희 예, 좀 기쁜데 근데 그게 아닌 상황 쪽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 일단 볼까요? 다우 한 2% 생각보다 크게 고점에서 세게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모습들이 좀 안 좋고 S&P 500도 단기적으로 이어가는 추세선 이걸 한 번도 깬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이때 출발 4월 7일 이때 그 관세 관련된 얘기 나오고 그때 한번 또 두 번째 이탈했었네요. 그러니까 4월 중반 이후 때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선이 일단 툭 하고 밀렸습니다. 별로 좋은 시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다가 꺾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을 19,200선이 뭐 껌 발라놓은 것, 껌이 아니죠. 무슨 천장처럼 딱 해놓고 못 뚫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대가 좀 크다.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살짝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런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봐야 그런 분위기 좋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매크로 지표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쪽들, 두 가지 달러, 그리고 또 금리,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지금에 대한 압박들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잘 버티고, 신용등급 강등, 이상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쭉 올라가니까, 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계속 불안해서, 조금 좀, 현금을 갖춰놓자, 라는 쪽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런 쪽에서 이제 달러를 보게 되면 달러 약세입니다. 계속 또 100대가 못 넘어가고, 이제 99.1 중반대 내려오고 있고, 금리입니다. 금리는 어제 입찰까지 좀 있었는데 별로 결론적으로는 금리 계속 10년물이 4.6입니다. 요거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땐 해당 통화 약세,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즉, 금리 인기, 채권이, 옛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용등급 강등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가자. 안전자산은 뭐가 있지? 일본 엔화 있고, 스위스 프랑 있고, 미국의 달러도 안전자산이야. 물론, 신용등급 강등을 당한 본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달러인데 단쪽들이 있는데 달러가 이탈돼 버립니다. 달러의 지위가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이게 오히려 지위를 대체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거 빼고 가격의 동향만 보아서 그거를 인식하고 얘기를 드린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직전 고점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달러는 지위가 많이 약해졌고 금리가 채권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들 이렇게 되게 되면 절대 도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모두가 USA 미국을 탈출한다 라는 쪽에 대한 신호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계속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한 국가가 하나가 있죠. 제가 보기엔 중국이 약간 지금 나오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 미국 채권 줄이고 있고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니네들이 아무리 앞에서 우리 조금 압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슬그머니 이런 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은 일단 채권 시장의 압박을 통해서 불안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좀 힘들어질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즐기려고 하는 쪽.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들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줄이다가 지금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약간 이제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못 버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이때 나왔던 갭을 보였던 자리 정도까지는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18,000대 중반 정도까지는 또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나스닥 기준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거의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한국도 원화가 1374원 18원이나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제가 미국 쪽을 자꾸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미국 비중이 1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1,400원대 이상에서 환전하고 이런 쪽이고, 아마 지금은 미국을 계속 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를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미국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그냥 그대로 매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 계좌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과거에 한때 30% 이상 뭐 해서 막 공격적으로 매매했던 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 줄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을 잘못 보유하시게 되면 이중국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채권에 따라서 채권 변화에 따라서 주식도 하락하지만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갑니다. 달러 약세입니다. 그러면 차손까지 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비트코인도 예전에는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바꿨습니다. 달러 보유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원화 쪽으로, 빗썸 쪽에 있는 원화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또 전략을 짜야 되겠네요. 환율에 따라서. 네,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고, 그런 변화를 좀 감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상품 가격들이 강세로 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이어지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금만 강하고요. 고물가도 슬슬 반등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들이고, 어떤 달러 아마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락해서 99대가 이탈된다 그러면은 상품 가격들이 또 다른 반전, 뭐 구리는 이제 경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된다고 하면은, 금이 아니라 은 같은 경우, 아니면 백금, 뭐 팔라듐, 뭐 이런 쪽들, 이게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들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고 내용들로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부입니다. 촉발이 일본 국채 금리로 촉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국채 입찰이 부진됐고, 거기다가 BOJ가 국채 매입 축소하겠다. 왜냐면 유동성을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그 유동성을 풀었던 부분들을, 유동성을 그만큼 덜 풀겠다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본도 금리가 바로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근데 뭐 BOJ에서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을 재검토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런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같이 영향이 끼치고,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TA 펀드 계속 미국 국채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다, 일단 청산, 예, 지금 제대로 시장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청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그런 쪽들인데, 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주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다시 뭐 S&P 500 기준으로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얼마까지 들어갔냐면 어제 22배, 21배까지 또 들어온 거죠. 직전 고점 때 비슷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20배 이상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들 좀 의문이 나온 거죠. 물론 기관들이 주식을 안 갖고 있어서 그걸 이제 뒤늦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또 고민스러워. 이걸 진짜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예, 이런 쪽에서 주식을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일단은 관망, 그리고 또 시장이 좀 빠지게 되면 그때 대응,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 대응이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지금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약간 좀 뉘앙스가 조금 그렇죠. 예, 외환시장에 대한 협의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예전에 프라자 합의라고 계속 많이 얘기 나오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엔저 쪽으로 가던 거를 니네 뭐 하는 거냐. 예, 그러면서 좀 강하게 틀어 막았다. 그래서 엔화 강세 쪽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거를 또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그러면 프라자 IF처럼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신흥국가 쪽에서, 근데 이제 원화까지 환율 너무 그러니까 약세로 가지 마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 그걸 그렇다고 제가 조절한 거나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 큰 시장에 대해서 뭐 한국은행 개입 부분을 이제 좀 약간 완화시키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받게 되면 달러 매입이나 이런 개입 쪽을 좀 바꾸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재원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다른 쪽으로 좀 보강시킨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환율이 변한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아니다. 어거지로 약간 좀 그런 의도나 각국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바꾼다. 이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화 강세로 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한국의 체력이 강해서 원화 강세로 가는 거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협의나 뭐 이제 약간 국제 정세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뭐 환율이 영향을 받아서 글로 간다. 이거는 약간 어거지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래요. 예, 느낌은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 시장의 지난 역사를 봤었을 때 워낙 강세가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는 쪽들로 본다 그러면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겠지 뭐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금요일까지인가요? 또 내일까지인가? 예, 이어지는 G7 재무장관 여기서 각국의 환율 절상 논의가 제기 가능성 이게 가장 워스트 케이스거든요. 그냥 그냥 모여가지고 일단은 너무 미국 그러지 마라. 관세 가지고 그러다간 글로벌 경제 타격 받는다라고 하는데 가장 워스트 케이스인 환율 절상 얘기까지도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G7 쪽에서도 나오는 게 미국이 주도했겠죠. 그러면서 좀 압박을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 재미없었다라는 쪽들이고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점에서 이탈 냈다 그러면 이번 주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다시 턴에서 딱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담이 큽니다. 시장은 별로 좀 기대할 게 없어요. 차라리 좀 밑에서 확인하고 돌아온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조목적들은 뭐 특별히 안 볼게요. 예, 오늘 뭐 대부분 다 밀렸으니까 뭐가 그 매크로가 그렇게 바뀌는데 종목들이 버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가 엔비디아 뭐 약했고 뭐 나미타스 세미 이런 쪽들은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파워 협업 소식으로 시간에서 100% 가까이 상승. 야, 뭐 그러네요.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 이것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도 아니죠. 요즘 반도체가 인기가 없어요. 네. 한국은 더 그렇고요. 네, 그런 것 같고. 게다가 테슬라 약했고요. 게다가 앨범알 2차 전지업종도 크게 밀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넉다스다이 CATL 때문에 지금 한국의 2차 전지업체들도 좀 고생하고 있는데 별로 분위기 안 좋고요. 그나마 알파벳이 요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알파벳은 AI 활용한 검색 제품 결시 요거 그러니까 이게 혹시 뉴스 잠깐 보셨나요? 예, 저 동영상 보고 이거 봐라 라고 생각했던 게 안경이죠. 안경에 떡 해서 그림 잘 그리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카메라 달리고 거기서 눈앞에서 뭔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구글 카메라. 이게 삼성이 제작을 한다고 하죠.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 그림 잘 그렸네요. 여기 명암까지 이렇게. 예. 요거를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들어온다. 그걸 가지고 이걸 쓰면은 초능력자가 된다. 또 위버맨시 무슨 초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빡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타가 개발해서 레이벤과 한 게 반대 조금 더 많이 개조가 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나중에 나온다고 하죠. 그런 쪽에서 구글이 기대감이 조금 올라왔다. 요거는 앞으로는 좀 계속 또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팔란티어 4% 하라. 별로 안 좋죠. 뭐 AI 소프트웨어들도 다 부진했다. 뭐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 쪽도 그나마 중국 쪽이 종목들은 조금 선방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뭐 1%대 하락이다 보면 조금 좀 난 것 같고 샤오퐁은 13% 올랐네요. 그리고 또 저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지금 IFC 몰이라고 여의도에 큰 몰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애플 스토어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거기 딱 큰 게 미스토어 그 샤오미 그게 진입한다라고 하면서 그 리뉴얼을 하고 뭐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아마 애플 스토어 밑에 층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낌이 조금 싸늘해지더라고요. 와, 중국이 여기까지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동안 강했던 리게팅 컴퓨터 요쪽들 그래서 양자부 쪽도 좀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밀렸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도 또 밀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한 쪽이고 타겟도 실적 불진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바라보는 게 이쪽은 그거 같아요. 월마트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쓰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 돈 지금까지 번 게 얼마인데 관세 니네가 흡수해라. 아닐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그렇다고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걸 들어야 되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예. 본인이 어디 중국에 살고 계신 거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업들이 들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괜히 나중에 보복할까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예, 지금 ETF는 상승했지만 약간 야간 선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0.5%대 하락. 결국은 오늘 갭 하락으로 출발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지럽지만 지금 단기 평선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가 지진을 하고 있다. 요거 지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요 밑에 2580까지 갈 가능성들 아니면 지지가 확인된다 그러면 위쪽으로 좀 턴할 가능성들 약간 좀 애매한 쪽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제가 보기엔 불안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현금을 갖고는 이때 약간 제가 요즘 뭐 하냐면은 예, 트레이딩 멋있는 말로 트레이딩 좀 약간 저희 말로는 단타 아니면 스윙 이런 쪽으로 종목이 들어갔다가 이거 세트하고 좀 강합니다. 그러면 일단 강하면 그냥 조금 더 두어보고 그리고 또 약하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금 갖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현금을 좀 활용하는 전략 쪽으로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에어클래스에서도 좀 종목들이 괜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계좌 올라와서 기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 꼭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에어클래스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하반기를 보면서 조만간 포트를 좀 바꿀 겁니다. 네, 하반기 아니면 또 대선 이후 전략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야 될 중요한 섹터들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냥 그 트레이딩 쪽은 하긴 하는데 좀 끌고 갈 종목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끌고 있던 거 조금 성격을 바꿀 것 같아서 아마 주말에 강의 때 제가 또 강조를 좀 더 드릴 겁니다.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0.5% 빠지다 보니까 약간 2615, 그러니까 약간 15면 어디냐면은 요 정도 한 10선, 2600 초반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요 갭 나왔던 요 자리 정도쯤을 여기서 한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돌아갔다가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원화 강세를 그나마 반긴다 라고 하게 되면 밑으로 시작하게 되면 한국은 눈치 좀 보다가 양봉, 그러니까 즉 전략 후강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이 그러면은 반도체가 힘을 낸다, 2차전지가 힘을 낸다? 노, 아닙니다. 바이오는 지금 오늘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금리가 저런 식으로 나왔다? 바이오는 조금 그렇죠. 바이오가 움직인 게 아니라 어제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습니다.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이런 금리 상승이 바이오 쪽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주도 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런 금리나 뭐 관세나 이런 것들 전혀 영향이 안 끼치는 쪽이면 조선방산, 또 화장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런 쪽들 그리고 오늘 달바 글로벌이 상장됩니다. 요걸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달바만 볼지 아니면은 화장품 전체적으로 볼지 이것도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9시 반 넘어서 분위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또 딱 갈리는 게 이게 지금 강할 때 수혜 섹터 쪽으로 계속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좀 보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들을 본다 그러면 이쪽 일단 맞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조심스럽게 전략 후강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너무 적극적으로 할 땐 아닙니다. 미국 시장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시장이 우리는 버티긴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밀렸다가도 돌아서고 하면서 버틸려고는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저런 상태 쪽으로 갔을 때는 자산의 위험 자산에 대한 시각들은 꺾일 수밖에 없다.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건 꼭 염두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금리랑 달러의 변화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내용들 봤을 때 일단 뉴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예, 특이한 거 이 삼성로직스래요. 예. 삼성물산 쪽들인데 여기 이제 고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얘기 나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딩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삼성로직스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지주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럼 삼성물산이 최상단 이렇게 중간 지주사 삼성바이오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냐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쭉 하고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바이오 쪽의 기대
뭐 펀더멘탈은 뭐 하루 사이에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특히 이제 다음 정부 가게 되면은 PBR 0.8배 정도까지 보면서 그 1배 미만에 대해서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주주가치 압박에 대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면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추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리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꺾일 것 같아요. 약간 또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도 왜 원자력 하는데 우리 몰라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쪽에서 삼성물산이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탑20 기업 쪽에서 원자력 쪽에서는 삼성물산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삼성물산이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강하게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건설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삼성 관련된 쪽들을 지배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시장이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런 게 나오네요. 삼성이 이게 아마 주도가 삼성물산이 하는 것 같아요. 우주 인프라 청사진 그러니까 즉 삼성이 우주산업 진출에 대한 얘기를 어제 오후 6시다 보니까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참 이걸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삼성이 우주항공 분야 진출하기 위해서 약간 기초작업 그러니까 즉 발사대 건설과 관련된 쪽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그러면 삼성은 우주항공 쪽으로 나가지 않나? 우주항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너무 확대 해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나온 사업만 본다 그러면 우주 발사대 건설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발사대 건설하는데 저 건설 부문 쪽에 그래도 강자인 삼성 쪽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짓는다. 삼성물산이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보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쓴다. 예.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예, 스토리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삼성이 우주 발사대 우주항공 한대 삼성이 우주 챙긴대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다 좀 우주 전문가들 채용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서 삼성물산 어제는 주가가 한 11% 올라갔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됐어요. 바이오 올라간 거, 또 물산 또 지배구조 챙긴다는 거, 그리고 또 우주항공 쪽들 그러다 보니까 좀 강했는데 삼성이 우주항공을 조금 더 챙긴다. 뭘 할까요? 만약에 그럼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그래서 여기서 쭉 나왔던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블루오션이나 우주포트 그러니까 발사장 건설 시장 요거 이런 것들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결국에는 위성 쪽이죠. 위성과 발사장 건설 시장 이런 쪽들 요게 지금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과 관련된 쪽들을 보시는 게 낫겠죠. 단순하게 우주항공 쪽에서 가는 저 빅픽처의 우주 정거장 위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약간 인프라 쪽입니다. 이거를 삼성이 챙긴다. 한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거죠. 소재 쪽이나 이런 쪽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벌써 한 발 레벨업이 돼 있다라는 쪽들로 봤을 때 삼성 그러니까 약간 좀 우주 쪽으로 들어가서 우주 항공체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쪽은 일단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인프라 쪽으로 들어간다. 그쪽으로 일단 관심이 커지는 쪽들을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발사장 건설, IT, 소재, 발전, 물류 인프라 이런 쪽들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보면서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디벨롭을 해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건 다 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항상 어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중후 장대 산업 쪽에서 투자를 한다. 이것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면서 먹거리를 찾으면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사이클이 꺾여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도구로 들어온다. 이건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조 3천억이나 투자했는데 그대로 만약에 증설하고 가스터빈 SMR 쪽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스터빈 뭡니까? LNG 복합환경 쪽이거든요. LNG 화력 발전, SMR 뭡니까? 원자력. 그러니까 즉 신재생 아니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하겠다. 이쪽이죠. LNG랑 원자력이 콜라보가 된 겁니다. 제가 원자력만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LNG가 훨씬 지금 당장 뭘 한다. 지금 당장에서 성과를 낸다.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수도 6대에서 8대까지 늘려가는 거고 거기 SMR 공장도 20기까지 생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대를 시켜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는 나오는 게 이제 시그널이 올해 말쯤 가게 되면은 아마 중반에서 말쯤 가면서 수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야 돼서 지금 수주 계획하고 있는 쪽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투자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비쌉니다. 비싸지만 비싼 주가가 더 가는 건 아시죠? 예, 근데 그런 쪽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 주가 막 올라가는데 약간 좀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수주가 안 나온다. 수주에 관련된 얘기가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 조정폭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수주가 핵심이다. 그러면 투자너빌리티는 지금 전략 쪽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저 사람 자꾸 팔라고 그러네?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중을 저희도 에어클래스에서도 샀어요. 언제 샀냐면 그때 넥스트레이드에서 아마 저희가 제일 싸게 샀을 걸요. 최근 중에서 그때 막 거의 막 20% 가까이 빠진 날 그날 넥스트레이드 아침에 매수하시라고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했던 것 거기까지 치게 되면 지금 올라오면서 한 그러니까 지금 35,000원대 뭐 이 정도쯤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가져가지 말고 하나 에너지 솔루션처럼 쭉 가다가 한번 갭 툭 나온다. 그럼 며칠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꽉 채우는 것보다 이럴 때 좋을 때 좀 팔아야죠. 예, 좋을 때 조금 좀 파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야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너 때문에 팔았다. 비중을 줄이시라고요. 나머지는 계속 갈 때까지 가고 줄여놓으셔야 그 다음에 다시 조정 나오게 되면 그것도 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데 매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뭐 자신의 결론은 다 안 좋은 건 누구한테 탓을 하시죠? 네. 그러면 잘 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냥 탓하지 말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부담 없이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들 외국인들 대선 끝나면 한국 주식 더 살 건 저는 외국인들이 알아서 살 것 같고요. 분위기는 이제 바뀐다는 것들 다음 정부에서 나오는 뭐 상법 개정이나 특히 상법 개정에서 나오는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뭐 공정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뭐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거기다가 지금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푼다. 그러니까 지금 20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늘어나죠. 거기다가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식적으로는 돈을 풀겠다는 쪽들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거 좋아요. 단기적으로 시장 그러면 한 1, 2년 동안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돈 푼 거 누구한테 갑니까? 이 청구서는 누구한테 갑니까? 저는 저희 애들한테 미안한데요.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한국의 성장률이 꿋꿋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가지고 돈 벌어서 결국은 푼 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지금 같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구조 쪽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다 부채로 쌓여가는 과정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거만 딱 본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부동산 삽니다. 네. 이게 근데 지금 이걸 끊어내겠다. 부동산이 아니라 좀 적정한 그래도 좀 주식 쪽으로 이쪽을 끌어내겠다라고 지금까지 모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대통령들이 얘기를 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분들의 마인드는 돈 풀린다 부동산 사요. 근데 돈 풀린다 주식 산다는 거는 해봐야 뭐 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10% 남겨줘서 그냥 뭐 좀 사봐 그러고 말고 그냥 쭉 했다가 신경을 여기다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도 바뀔 수가 있을지 이걸 또 항상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준비된 이쪽부터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쪽부터 해놓고 주식도 챙겨가야 되고 그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포트는 이렇게 내 자산에 대한 구분들은 그렇게 해가는 게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돈 풀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돈 풀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설주 즉 금리 인하 돈 풀린다 그러면 건설주 움직이고 증권주 움직이고 금융 쪽에서 제가 보기엔 은행주도 얘기했는데 은행 얘기했는데 은행주는 돈이 풀립니다. 금리가 떨어집니다. 얘네 맞이 좋아질까요? 지금 뭐 PBR 0.3, 0.4니까 주주 가치를 밀어붙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럼 거기다가 돈을 벌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오히려 자체적인 대출금리 올려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네들 금리 실제 기준금리 떨어지고 있는데 니네는 올려. 근데 뭐 방언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가계대출 관리하느라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럼 돈을 또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면서 정부 압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잘, 예, 지급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쪽들은 괜찮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용들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강한 쪽들, 우주항공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움직인다는 뭐 이런 얘기들처럼. 예,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세트라가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한화잖아요. 한화유로석과 앞에 있다 보니까, 안간 한화그룹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본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 조선 쪽들은, 예, 세진중공업. 어제 상가, 제가, 예, 너무 예, 제가 에어클래스 분들한테 세진중공업을 처음 소개시켜드리고, 이거 모아가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가가, 처음에 한 7,000원대 부근에서, 예,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요 정도쯤 해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더니, 툭 빠지면서 이탈합니다. 요때. 너무 죄송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릴 때, 지금 그러니까 한이 돼 있는 거죠. 예. 그건 죄송하지만, 분명히 사이클 들어옵니다. LPG 탱크, 그러니까 데크하우스만 만들어 놓고 탱크 같은 경우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강한 변화가 나올 겁니다. 이때 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야, 진짜 이때, 8,000원대 있다가 거의 6,000원대 분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했는지, 그거를 넘는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완전히 위축됐다가, 죄송합니다. 죄인 모드에서, 보셨습니까? 이런 모드로 나가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거 사이클이 언제까지 가느냐? 최소 2027년까지 갑니다. 탱커 사이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 고생하셨고요. 예, 이제 좀 올라가니까 줄이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이땐 잘 참고 이때 줄인다. 얼마나 안 거예요. 나머지는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선을 본다. 그러면 조선은 기자재를 꼭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조선 얘기 나오게 되면, 조선주는 뭐 다 하나씩 갖고 계실 테니까, 다른 거 말씀을 안 드리고, 기자재 엔진 보시라는 얘기 무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엔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엔진 뭐들 보아야 되면, 엔진 부품 쪽들 들어가는 거 꼭 보셔야 되겠죠? 요 엔진 부품들은, 예, 시장에서 또, 그러니까 기자재들은 지금부터가 강세일 거예요. 왜냐면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격차를 좀 좁힌다 그러면, 기자재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기자재 종목들을 에어클래스에서 좀 몇몇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보시죠. 예,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 세진중공업이었고, 이제 세진 중공업이었고, 이렇게 갈 것 같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 관련주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예, 그래서 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확산이 더 강해져야 셀 것 같거든요. 이 정도쯤에서 좀 아무 이슈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반락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질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시즌을 보는 게 맞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이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수급 종목들은 시간상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네, 그래도 한 번씩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장은 오늘 위축을 초기엔 받겠지만 한국장의 특성상 그리고 또 청개구리 시장의 특성상 힘내주길 기원하면서, 예, 좀 화이팅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지만 그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가는 종목, 부진한 섹터 갖고 있게 되면 고민을 하세요. 특히 뭐 철강화학, 2차전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약간 좀 묵직한 섹터 쪽에서도 내가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산 걸 가지고 그냥 쭉 잘못 샀는데 장기 보유를 한다. 주식은 그건 나한테 세뇌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잘못 산 거면 내가 액션을 그때 못한 게 지금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물렸으니까 이건 무조건 주식은 장기 보이고 바이앤홀드 쭉 하는, 예, 물린 거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시장에 맞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계속 그래야 계좌가 살아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꼭 고민해 보시고, 잔소리 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잔소리는 파워 수급에서 이게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쪽으로, 제가 하도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느끼다 보니까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저 꼰대 아니야? 잔소리가 이렇게 많어? 그러면, 예, 그냥 저는 한 분이라도 덜 손해보시고 한 분이라도 시장 따라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냥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속에서 사랑이 무럭무럭 크는 저희 파워시황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